요즘 너무 지친 일상생활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시와 선율과 그리고 아름다운 가을밤 즐기시라고 오늘 이 자리 여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양교육원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전 기초교육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서게 된 18명의 보석들과 그 보석들을 밝게 빛나게 해줄 교양교육원 여러 선생님들, 학생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시설 관리팀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쁘게 촬영을 해주실 교육매체실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글쓰기 팀과 사고와 표현 팀, 자유정의 진리 팀 교수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시간 내어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 행사에는 많은 분들의 손길과 그 다음에 마음이 닿아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밤 즐기시기 바라고 그 전에 앞서 교양교육원 정병호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교양교육원 맡고 있는 정병호라고 합니다. 사실 10월에 가을이 깊어가서 이제 11월에 늦가을을 맞이하는 이제 길목에 서 있는데요. 이 길목에서 오늘 음악과 선율이 흐르는 이 시간을 맞이해서 또 이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신 아까 우리 성민정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지만은 참여해 주신 18분의 학생들 그리고 또 교직원 선생님도 한 분 계시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또 이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교양교육원에는 가장 중요적인 과목으로 글쓰기라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정의 진리라는 과목도 있고 또 우리 류경선 선생님이 담당하는 다양한 음악 교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저희 교양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어떤 교육의 어떤 노력들을 시와 음악으로 녹여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원래 5회째라고 들었는데요. 5회째인데 또 이번 같은 경우는 100주년 기념관이 아니라 저는 육강당으로 불려지는 이 강당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제 80년대 학부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 공간은 학습의 공간이기도 했고요. 또 정열의 공간이기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이게 분노의 공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 공간에서 또 우리 2010년대 내년이면 이제 2020년대로 넘어가겠지만은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가지고 시와 예술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밤이어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끝까지 자리하셔가지고 또 같이 동료 친구들 시 낭독이라든가 산문 낭독 그리고 또 음악회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늦가을에 모두 좀 좋은 영감 얻으셔서 또 내일 또 일상에 또 복귀하셨을 때 조금 더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은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양교육원에서는 음악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다방면에서 교양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성가의 음악 연주 지도를 해주시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류경선 음악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서 성미전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문학과 음악이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문학은 시 낭송도 있고 에세이 낭송도 있고 또 창작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독주도 있고 이중주도 있고 피아노 사중주도 연주가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잘 오셨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교양의 척도를 박수의 소리로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된 18명의 분들은 사실 그 공정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공개 모집과 심사와 추천을 통해서 이제 선정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큰 무대에 서는 게 여러분들도 거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매 순서마다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네. 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줄 피아노 독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될 곡은 리스트가 작곡한 연주회용 연습곡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제 3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리스트는 뭐 피아노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종교 음악가로도 낭만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곡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번호인 제 3번을 연주하게 될 텐데요. 앞에 두 곡이 굉장히 서정적인 도입부를 갖고 있다면, 즉흥적인 도입부를 갖고 있다면 마지막 3번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오늘 이제 연주할 친구 나와줬는데 이제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시성가에서 첫 연주를 담당하게 된 화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동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성가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취미 생활로 계속해 왔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맞아서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연주를 듣기 전에 제가 안 그래도 긴장될 텐데 제 질문까지도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그 연주할 친구가 핸섬하게 생겨서 프로그램 책을 아무도 안 보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 설명을 보다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리스트에 가버린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을 나의 연주로 한번 느껴보기 바란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에 가버린 사랑이 누굴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뭐 혹시 알고 얘기를 하신 건지. 이 리스트의 산식이란 곡이 1848년에 작곡되었는데 리스트가 1847년에 독일 지금 현재 독일 바이마르 지방에서 그 궁정의 악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비트겐슈타인 백작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인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진 나머지 결혼까지 하려 했으나 교황청의 반대로 그 일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누굴까 손꼽아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까 했는데 그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은 첫 번째입니다. 자, 미안하고요. 우리 이제 서정적인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스텔라 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인데요. 세네갈 시인이 쓴 아프리카라는 시를 프랑스어로 낭독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어라서 듣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낭송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에게 본인의 소개와 시에 대한 소개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콩고에서 온 스텔라입니다. 지금 식품자원경제학과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낭송할 시는 다비드 디옵가 지은 아프리카입니다. 프랑스에서 자란 시인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노래한 시입니다. 제 마음을 잘 표현한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Afrique, David Diop. Afrique, mon Afrique. Afrique des fiers guerriers dans les savanes ancestrales. Afrique que chante ma grand-mère. Au bord de son fleuve lointain, je ne t'ai jamais connue. Mais mon regard est plein de ton sang. Ton beau sang noir à travers les champs répandus. Le sang de ta sueur, la sueur de ton travail, le travail de l'esclavage, l'esclavage de tes enfants. Afrique, dis-moi Afrique, est-ce donc toi ce dos qui se courbe et se couche sous le poids de l'humilité? Ce dos tremblant à zébrure rouge qui dit oui au fouet sur les routes de midi. Alors gravement une voix me répondit: Fils impétueux, cet arbre robuste et jeune, cet arbre-là, splendidement seul au milieu de fleurs, blanches et fanées, c'est l'Afrique. L'Afrique qui repousse patiemment, obstinément, et dont les fruits ont peu à peu la mère saveur de la liberté. 감사합니다. (2015년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교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산문을 낭독해 주실 출연자는 현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재직 중인 이무희 선생님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성우 같으세요. 기대하시고 본인의 소개와 산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문화원의 이무희라고 합니다. 편집자로 3년째 일하면서 남의 글을 읽는다는 것이 조금은 지치고 있었습니다. 활자를 읽는 것을 즐겼기에 택했던 직업도 결국 업이 되니 지겨워지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장성남 시인의 산문을 알게 되었고 다른 이의 글을 읽는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부족한 목소리로나마 소개하고 싶은 글은 장성남의 산문집 물 깃는 소리에 실린 음악의 심연에 뜨는 배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입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의 논리에서 떨어져 마치 깊은 연못을 묘사하는 것 같은 첼로와 피아노의 선율을 따라 명상하는 즐거움을 전하는 글입니다. 어려워만 가는 삶의 와중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모양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장성남 시인의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의 심연에 뜨는 배, 장석남.
내가 이 세상살이를 번거롭게 생각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내 게으름으로는 야망을 품기에 이 세상이 너무 좁다고 자위하곤 한다. 게으른 자의 변명으로는 참으로 위대한 이론이다. 이 세상이 좁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란 별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게으르고 가난하다.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다라니. 그러나 그 변명은 참 구차하기도 하다. 아이들을 낳았으니 더구나 그렇다.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 살아가게끔 하는 수고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게으르다. 이번엔 이런 변명을 마련할 차례다. 이 세상에서 야망을 품기엔 나는 너무 약하다. 이 세상의 야망은 참으로 힘들고 너절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약육강식의 투쟁 속에서 잘 살아남으며 그 방법을 가르치느니 자연의 섭리를 가르치겠다. 이런 변명이다. 제법 그럴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런 변명의 이론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게으르고 약한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산속에 땅을 한 자리 마련했다. 200평 남짓한 땅이니 내가 차지하기엔 과분하고 좀 큰 성 싶은 땅이지만 붙어있는 것이니 할 수 없다. 그곳은 또 너무 깊어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기엔 망설여지는 장소일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아주 좋았다. 나는 늘 세상에 패배한 은일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깊이 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곳을 즐겁게 드나들며 나는 별의 운행을 공부하고 식물들을 공부하고 그럴 수 있다면 나무를 다루는 공부를 하고 실컷 자고 일어나 꽃들을 키우고 싶다. 가난하게 게으른 자가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보란듯이 누리고 싶은 것이다. 그곳으로 가려면 한강을 거슬러 올라 양수리를 지나고 다산의 생가를 지나가야 한다. 다산의 고향이 내가 은거하고 싶은 곳. 사실 은거라는 걸 이러한 글로 옮기는 것은 이미 은거가 아니다. 차라리 나의 쉼터라고 하자. 금방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마음을 끄는 바가 크다. 그 위대한 학문의 세계와 지혜를 감히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밟았을 길과 지형을 내가 200여 년이 지난 뒤에라도 밟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공부다. 그의 생가를 둘러보면서 그의 멋을 읽던 기억을 되살렸다. 좀 길지만 인용해보겠다. 중국 명나라의 원괭도는 천금의 돈을 주고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다 붓과 피리 그리고 관악기와 현악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오락기구를 갖추어 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놀다가 비록 이것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하여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이것은 미친 사람이나 방탕한 자가 할 일이지 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고기그물 4-5개와 낚싯대 1-2개를 갖추어 놓고 또 솥과 잔과 소반 같은 섭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준비하여 방 한 칸을 만들어 온도를 놓고 싶다.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종 1명을 이끌고 물에 떠다니면서 사는 배로 종산과 초수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5개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석호에서 낚시질하며 또 그 다음 날은 무나무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는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짤막한 시가를 지어 스스로 팔자가 사나워 불우해진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옛사람 중에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자가 있으니 은사 장지화가 그런 사람이다. 장지화는 본래 관각학사로서 만년에 물러나와 이렇게 지냈는데 그는 연파조수라고 자호했다. 나는 그의 풍모를 흠모하여 초상연파조수지가라고 쓰고 이것을 나무에 새겨서 편액을 만들게 하여 그것을 간직해온 지 몇 년이 되었다.
이후 다산은 초산의 농막에서 막 이배를 지으려고 하였는데 임금의 부름을 받는 바람에 그 편액을 정자에 달아놓고 떠났다고 한다. 그 일에 연연하면서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 안타까워라. 다산이 그 배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과 시를 우리는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인가. 나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산이 미치거나 방탕한 사람이라고 제쳐버린 원괭도 같은 사람도 적잖이 매력 있어 보인다. 이런 솔직한 예술가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 이 너무 싱거운 시대의 소금과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다. 나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학문은 꿈꿀 수 없을지언정 그 정조만은 일찍이 흠모해왔다. 우리 시대에 다산의 꿈을 실현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 대안으로 나는 산골짜기를 선택한 것이고 그 속에서 나는 깊고 아득한 계곡, 즉 5개의 낚시를 들이우는 대신 저 브람스의 곡에 낚시를 들이울 것이다.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와 죄르지 세복의 피아노로 듣는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은 그대로 깊은 연못이다. 특히 도입부의 명상은 내 인식의 끈을 아무리 깊이 들이어도 끊임없이 감아 들인다. 그 음의 물 위에 배를 띄워서 나는 그 계곡으로 들어간다. 자, 이번에는 시 낭송 순서입니다. 오늘 낭독될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짧은 시예요. 그래서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 읽는 것보다 이 낭송하는 분의 해석도 좀 곁들여야지 저희가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낭독할 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영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시를 낭송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작품 선정 이유와 작품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거미는 욕망, 서름이라는 구조의 순환성에 대한 자각을 짧은 시로 나타내 강한 인상을 주는 시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바라는 것은 분명 그가 가진 욕망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 때문에 서름에 몸서리쳤던 경험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김수영 시인 또한 자신이 서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향과는 상반된 현실에서의 괴리가 절망감에 대한 체험을 주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러한 순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서름과 자주 입을 맞추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시들 중 4.19 이후 발표된 저항시들이 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단순히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문제의식이 아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자기 반성, 이상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구현의 의지라는 그의 존재론적 사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김수영. 내가 으스러지게 서름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서름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서름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 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 자, 이제 클라리넷 소나타 연주의 순서입니다. 오늘 클래식 곡이 총 3곡의 연주가 되는데 작곡가들은 모두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예요. 그렇지만 작곡가들의 국적은 모두 다 다릅니다. 앞서서 연주했던 리스트는 헝가리, 지금 연주할 생상은 프랑스, 그다음 마지막 연주인 브람스는 이제 독일이죠. 생상은 많은 곡들을 작곡했지만 목관악기 클라리넷을 위해서는 단 한 곡, 이 소나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지금 2명의 학생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본인들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클라리넷을 연주할 의예과 이정헌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연주할 의예과 진준호라고 합니다. 사실 그 목관악기들이 여러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룻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악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리넷이 가장 낼 수 있는 음색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시면 물론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가을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음색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어떻게 같이 만나서 연습을 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악기를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는데 이 곡을 그때 알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에 매진하느라 악기를 많이 연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한 후에 연습을 하다가 지금 시성가라는 좋은 자리가 있기에 친구들 중에서 피아노를 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쳤는데 다른 악기랑 호흡을 맞춰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럼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공통교양 글쓰기 수업 아시죠? 이제 전년도 2018년도 하반기 글쓰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 에세이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국어 국문학도 전공하고 있는 이중 전공 학생입니다. 본인 소개도 듣고 낭독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곽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국문과를 이중 전공해도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확실히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영화나 만화에서의 결정의 순간과는 달리 상당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던 것은 한 권의 책, 한 명의 사람, 그리고 한 편의 글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품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과 함께 성장하는 내용으로 순간순간의 변화의 모습은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처음과 마지막에서의 그의 모습은 아주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인 소설입니다. 한 명의 사랑은 제 인생의 데미안으로 어린 시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데미안의 의미를 제게 스며들게 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한편의 글은 저희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나의 데미안이라는 글입니다. 고민을 이어가던 중 이 글의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저의 이야기에 누군가 공감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가끔은 그래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선택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글의 소재들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일상은 단조롭게 흘러가지만 저는 그 안에서 나를 항상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사람들과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데미안.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처음 읽은 건 16살 때의 일이었다. 16살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었던 터에 두루뭉실한 의문만 남았었지만 그중 선명하게 남았던 하나의 의문이 있었다. 싱클레어의 이야기인데 왜 제목은 데미안이지? 퍽 이해가 가지 않는 제목이었으나 그 기억은 곧 잊혀졌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7월의 어느 날 기말고사를 마친 나는 남들보다 늦게 학교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익숙한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분은 바로 내 작년 국어 선생님으로 지난 3월에도 골목에서 등장하셔서 수학여행을 못 갔던 나에게 커피도 사주시고 같이 산책도 해주셨던 특이한 분이셨다. 깜짝 놀람과 슬픔이 섞인 얼굴을 눈치채셨는지 선생님은 이렇게 만난 김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실래요? 라고 하셨다.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데다가 그 선생님만에게 당신을 비롯한 존칭을 사용하는 습관이 나는 작년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카페라떼를 한 잔 들고 훌쩍이고 있었다. 내가 지금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등 얘기를 다 끝내고 나니 내가 왜 이걸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분께 말하고 있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 학교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네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면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라고 말을 건네셨다. 별말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은 나의 세계에 금이 가게 할 만큼의 말이었다. 선생님의 눈은 확신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나는 어른들에게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만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내가 이러한 고민 속에 있으면 선생님은 거짓말처럼 우연히 나타나셔서 커피를 사주시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상당히 특이한 조언을 남기시고 다시 사라지셨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책 정리를 하던 중 나는 데미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다. 여전히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나는 내 삶에도 데미안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책 제목이 데미안인 이유가 아마 그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과 마주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할지 궁금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 데미안을 자주 볼 수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과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될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이 앞으로 일들을 견딜 수 있을까? 많은 질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고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긴 했지만 걱정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 말은 글자의 조합에 불과할 뿐이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아무도 없는 학교를 여러 가지 생각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데미안을 만났다. 나는 수능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상당히 식상한 고민을 토로했는데 돌아온 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나는 성실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언젠간 보상을 받는다고 믿어. 너라면 분명 잘 지나갈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거야. 그 확신에 가득 찬 말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문제집을 버리면서 나는 책더미 속에서 발견한 데미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다. 이제는 싱클레어가 얼마나 자신의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을 사랑하고 동경했는지, 데미안에 의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갔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아팠다. 나는 많은 것들과 타협해야 했고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때때로 내 자신의 내부에 들어가 어둠의 거울 속 나에게 데미안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조금씩 데미안을 닮아가는 나의 형상이 사랑하는 데미안과의 마지막 인사를 되새겨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내가 행복하게 지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봄날의 이중전공 신청 기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미디어 문예창작학과의 류세헌 학생, 그리고 중국 동포인 사학과의 김초로 학생, 이 두 명이 직접 쓴 창작시를 낭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카자흐스탄의 정치외교학과 학생 아셀은
러시아 시인의 시를 낭독할 겁니다. 차례로 본인 순서에 맞추어서 시를 소개하고 낭독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캠퍼스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1사학번 유세현입니다. 시인을 꿈꾸면서 본 전공이 문창과에서 시를 공부했고 현재 여기 안암에서 심리학과를 이중 전공 중입니다. 이제 학부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도중에 친한 친구로부터 시선과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지난 학교 생활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즐겁게 보냈던 안암에서의 인연을 기념하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창작시 달이 빛나고 싶던 마음을 원고로 보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시입니다. 왠지 모르게 가을과 밤 그리고 달은 서로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시선율이 흐르는 가을밤에 잘 어울렸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달이 빛나고 싶던 밤. 유세현. 별빛의 숨구멍을 더듬는 것으로 우리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네. 별은 자신의 내면을 터뜨리면서 빛을 낸다. 그렇게 찬란하고 애처롭게 죽어가는 중. 나 역시 잘 벼려진 칼날만이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날이 있었네. 함부로 나타난 너는 슬픈 빛을 보인다. 죄의 역사처럼 무너져 내리고 다시 일어서는 달. 자신을 터뜨리지 못해 남의 빛으로 자신의 빛을 채워가는 것. 무너지면서 흐르는 곳. 너의 음악을 닮은 것. 그래서 나는 닿을 수 없어서 그저 찾기만 했던 반복된 재생 같은 것. 우리는 나아가며 흩어지자. 이방인의 향기를 흘리면서 가까이. 서로의 색채를 짓뭉개고 남기듯이 같이 흘러내리자. 너의 이름을 담지 못한 내 시간들과 조용히 상처를 마주잡는다. 나에게서 변하지 않았던 몰락, 괴로웠던 즐거움아 다시 발을 딛는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아서 평화롭다. 달의 시간을 걷는데 낮을 가릴 필요는 없다. 중에 기초음악 작곡법이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작곡법이 웬 말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꽤 있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매주마다 실습을 하고 배우고 익혀서 결국에는 학기 후반에는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그리고 그 가사에 노래를 붙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직접 연주까지 해야지 수업 이수가 가능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악명 높은 수업입니다. 근데 그 수업에서 그러니까 매번 시선가 때마다 어떻게 그 창작곡은 학생들을 섭외를 하게 되냐면 다른 공모랑 달리 직전 학기의 수업에서 가장 좋은 호응을 받았었던 학생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노래는 굉장히 간결한데 두 친구가 굉장히 깜찍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철호 학생의 그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학과 1구학번 김철호입니다. 저는 중국 동포입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말로 시를 즐겨 써왔고 작년 8월 제5회 두만강 국제 청소년 시화전에서 저희 시가 최고의 작품으로 입전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사과표현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학년도 교양축제 시성가라는 이 귀한 기회를 통해 저희 시집기와 낭송 능력을 더 높이 인정받으려 합니다. 저희 시, 먼 곳의 시는 우리 민족의 분단된 족에 대한 아쉬움과 해외 곳곳에 흩어진 재외동포의 애달픔을 담아 쓴 저희 자창시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교례가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폭로하고 이 고달픈 현실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하여금 민족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시입니다. 조국이 아닌 이국 타양에서 살아온 우리 동포들이 어디에 가든 실제의 귀속감이 없는 이 애매한 현실과 죽어도 조선민족의 얼을 버리지 않겠다는 동포의 다짐을 우리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이 시를 읊어드립니다. 먼 곳의 시 김철호. 오늘도 왠지 비어 있습니다. 아담한 기와집 속, 넓은 불판 속, 그리고 내 마음의 한 구석. 말하고 싶지만 나오면 시간이 강 속에 떠내려가는 흰색의 비단 바다로 흘러갑니다. 오늘의 미움과 내일의 희망을 받아 트고 있는 새싹이 나의 한숨인지 그대들의 눈빛에 조용히 말라갑니다. 나는 어제 이별과 맹세를 떠올리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의 꽃이기에, 다른 꽃들의 사람이기에.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배낭 속은 비어있지만 예전의 물을 마시고 싶고 새로운 나무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나도 그들에 속합니다. 자신을 원망할 수 없는 이상 온갖 예술의 정취를 품으며 떳떳이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추운 겨울만이 아름다운 봄날을 품을 수 있듯이 나는 추위를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토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곳에도 저고리가 있고 진달래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청자기를 안고 침대에 누울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 무언가가 나 자신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셀입니다. 현재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하고 주로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로 된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시선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행사는 처음인데 시선가는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옥사나 아이스트와의 Человек бежит по жизни, 인생을 달리는 사람이라는 러시아어로 된 시를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돈만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Человек бежит по жизни. Оксана Аистова. Человек бежит по жизни, не жалея ног. Дом, работа, дом, отбывая срок. Выходные, как передышка, а отпуск, как привал. Старость, пенсия, одышка. Ты сюда бежал? Может, выбрал изначально не тот маршрут? Нет? В 7 утра подъем, начальник, все ли так живут? Кто-то видит солнце, звезды, но почему не ты? Некогда вздохнуть свободно, каждый день борьба. За крайку пенсионных, говоришь, судьба. Да, может быть, если покорно принимать ее. Душу пичкая снотворным падает забытие, в мыльной пене сериалов радугу искать. Верить в старости начала и спокойно ждать. Ждать, когда окрепнут ножки у твоих детей. Ведь по протоптанной дорожке им бежать теперь. Скажи, ты для этого родился? И за этим жил? Счастья ждал, мечтал, учился, верил и любил? Если нет, тогда, пожалуй, замедли свой бег и начни все сначала, как новый человек. 감사합니다. 김철호 학생과 아셀 학생이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멋진 낭독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딴 얘기를 해서 관객분들을 혼동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김철호 학생의 그 은혜로운 BGM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아까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창작곡 발표 시간인데요. 이 친구들은 뭐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재미있고 단촐하고 약간 좀 재치가 넘치는 그런 음악입니다. 편성이 무겁지 않고 이렇게 기타를 치는데 여기 지금 기타 잭을 어렵게 연결하고 있는 우리 김수현 학생이 작사도 했고 작곡도 했고 본인이 기타도 연주하고 그리고 친구를 섭외해서 이제 친구에게 노래를 부탁해서 둘이 같이 이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학생에게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사, 작곡과 기타 연주를 하게 된 심리학과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맡은 불어불문학과 배지현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가사와 멜로디 모두 제가 만든 곡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 허난설원의 그네 뛰는 노래라는 시를 모티브로 하여 작곡하였습니다. 가사는 놀이터에서 혼자서 그네를 타다가 짝사랑하는 상대를 딱 마주쳤는데 왜 네가 하필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 라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감정과 한편에서 오는 설레임을 담은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결한 멜로디를 가진 곡이긴 하지만 한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가사와 리듬감 있는 기타 연주가 함께하는 발랄한 곡이니까요. 함께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한 놀이터 나 홀로 그네를 탔지. 신발끈 질끈 묶고 머리를 올려 묶고 바람이 파란 그네줄을 밀어 올려 저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무언가 떨어진 소리 들리고 모래바닥엔 먼지 일었지. 후다닥 그네 멈추고 신발 속에 모래 털고 내려와 말도 없이 계단 앞에 섰어. 빨간 얼굴 하얀 셔츠에 오로리 땀이 배여 떨어진 휴대폰 주워 달란 말도 못하고 말았지. 조용한 놀이터 마주친 너와 나의 눈 황급히 눈을 피해 신발만 바라보고 바람이 살랑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용기를 내 너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떨어진 소리 들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지. 후다닥 진정시키고 뭐라 할지 생각하고 넌 나를 말도 없이 바라보고 있어. 빨간 얼굴 하얀 셔츠에 오로리 땀이 배여 반갑게 안녕이라 하려던 말도 못하고 말았지. 왜 하필 지금. 감사합니다. 가사 보시면 빨간 얼굴에 하얀 셔츠 뭐 이런 가사가 나오고 둘이 컨셉을 맞춰서 하얀 셔츠를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네. 다시 신앙송가 에세이 낭독의 순서입니다. 몽골의 정치외교학과 에르메 학생이 몽골 시를 모국어로 낭송하고 지난 2019년도 1학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김규리 학생이 에세이를 차례로 낭송하겠습니다. 본인과 낭독할 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온 지른더치 일금바일 한국어로 하면 엘흐메이고 정치외학과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몽골 시를 낭송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의 이름은 어츠라튼 다시발브리고 제목은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1990년대 초에 몽골의 민주화에 함께 투쟁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의 시인은 1980년대 소련 모스크바에서 유학할 당시 창작한 시이고 지금까지 몽골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상과의 행사에 이 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인간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또한 이런 것이 부재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사랑과 인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라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Амьтан бие биенээ хайрл хүмүүсээ. Очротын даш балбар. Амьтан бие биенээ хайрл хүмүүсээ. Алив сайхнаа бусдаас битгий харамл. Хинэггүй үгийн зүгээр зүрхийг минь бүү шархлуул. Хин нэгэ харанхуй нөхрөө битгий дүлэх. Архин дурсан нэгэ шоолж бөө инэ. Хаяа чиний аавчин ч мэдэн шүү дээ. Амьд чи өөрөө алдрын зэрэг төрсөн бол азар жаргалын хаалыг бусдаа нээж өг. Ачи чин тэд бас бүү мартгэ. Ганц сайхан үгээр дутж яваа хүнд гарцаагүй түүний нолчил. Гадаа нартэж гэрт хүйтэн өдөр газар дээр нэг бус удаа тохиолдно. Чамд дурлсан сайхан хөвгөөнийг чанга хатуугаар битгий гомдоо бүсгүй минь. Чамаа хайрласынх нь хариуд хайрал чамаа сайхан хүүхэнд ч дурлаж болох шүү дээ. Бидний амьдрал ав адилхан. Бидний хоолой дээр үг хүртэл нэг анзаар зангарч, бидний хацар дээр нулимс сүдэл нэг анзаар бөмбөрч, бидний зам дээр ав адилхан учрал тохиолно. Бүсгийн доголон нулимсыг асуулгүйгээр арчиж өг. Өдөрж унсан хүүхдийн өргөд дээр аргад өнөөдөр чи инеж нөгөөтгөн үйлдэгч өөр нэгэн өдөр чийг өнөлж цаадахчин дуулах болно. Үлгийн авс хоёрыг хүн болгон дамждаг болохоор өөр юу ч хэрэггүй. Бие биенээ л хайрал өргөн хорвоод хүн гэж хайраар дутаж болохгүй. Аз жаргалыг би хүний сэтгэлийн галаар төсөөлдөг болохоор алтнаа гэрлэн бидэнд ав адилхан хайрладаг болохоор амьд явахын би бусдад хайрын түгийнх нэр гэж бодно. Аз жаргалыг би бусдаас хайр хүлээхин нэр гэж ойлгоно. Бие биенээ хайрлах хүмүүсээ алив сайхнаа бусдаас битгий харамл.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어노문학과 1학년 김규리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기회가 닿아서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쓰기 공모전 에세이 주제는 기억에 남는 사진이었는데요. 무슨 사진을 글감으로 할지 핸드폰 사진첩을 보다가 문득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재미있었던 일들 중 하나인 장면이 있어서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규칙을 몰래 어겨보신 적은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네, 여기가 고려대학교지만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 때 몰래 전자제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야식을 만들어서 먹곤 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실 줄은 몰랐네요. 부디 오늘 저희 고등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시선과 행사로부터 먼 곳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세이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에 알코올이란 단 한 방울도 없었지만 우리는 취해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를 감싼 공기는 달콤했고 밤은 미지의 불빛을 숨겨놓은 채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반면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신축성도 없는 지루한 체크 무늬를 걸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정신마저도 똑같이 되리라 믿는 세계로 걸어갔다. 낮과 밤의 치명적인 온도차. 우리는 사막에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태양에 타 죽지 않고 견딘 것은 새까만 밤에 타오르던 작은 모닥불. 태양과 다르게 우리 스스로 피워낸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솥을 걸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이야기하고 노래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부드러운 바람이 소르르 불어오고 나무가 차르르 팔을 떨며 우리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어둠 속에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는 크고 작은 것들이 찾아와 곁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분명히 취해 있었다. 무엇에? 그 어떤 꿀보다 농밀하고 그 어떤 모험보다 가슴 벅찬 단 하룻밤의 꿈에. 지금은 사막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를 죽이려 드는 태양도 없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도 없다. 그러나 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 지난해 7월의 어느 날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던 나와 내 가장 친한 친구 H는 부대찌개를 먹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린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학교 주위에는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도 없다.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밀 모의를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첩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같이 먹을 친구를 구했다. 그렇게 해서 모두 5명이 모였다. H와 내가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마트에 가서 재료를 공수해왔다. 자율학습 내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부대찌개 생각뿐이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해설 따위는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밤 부대찌개를 먹을 거니까. 점호를 하고 자정이 가까워져 왔다. 드디어 작전을 개시할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둘씩 307호로 모여들었다. 공허한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여가며 밤에 커튼을 걷어올리듯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열면 전혀 새로운 공간이 나타난다. 이 공간의 이름은 307호가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장소. 우리들만의 의미가 샘물처럼 솟아나며 아직까지 공기 중에 남아있는 태양의 열기를 씻어내는 곳이다. 우리 또한 완전히 새로워졌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박하던 모든 것을 어두운 복도에 내던져 버리고 새처럼 자유로워진 몸으로 떠들고 노래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졌을 때 문 밖에서 307호에게 경고를 주는 사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한순간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요리는 행동 대장인 H가 도맡았다. 부대찌개 한 냄비로 5명을 먹이기엔 부족하기에 우리는 각자 먹을 컵라면도 하나씩 들고 왔다. 야식은 말할 수 없이 훌륭했다. 시간이 지나고 배가 터질 만큼 먹은 우리는 각자 움직일 기미도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우리들 중 한 친구 제이가 벼랑간 우리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슨 사진이야. 그러나 아무도 피하는 신흥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들 이 상황이 우스웠는지 그저 배시시 입꼬리를 올린 채 피사체가 될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제이와 제이에게 사진 찍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전기포트 주위에 반은 눕고 반은 앉아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불리 먹고 만족한 사람들. 사막의 한밤중에 모닥불 옆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우리의 모습이다. 가없이 넓어만 보이던 사막도 끝이 났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면 다시 만날 것처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내가 그날 밤의 기억을 아끼는 것처럼 너희도 가끔 그날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길고 길었던 행군이 끝나면 무언가 환상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높이 솟은 이 빌딩들이
선인장들이었을 줄이야. 사막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에 머물렀던 외계인이 말했듯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서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날의 사진은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서 불러낸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되게 잘 보이는데 김규리 학생이 그 맨 마지막 중에 맛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지 예, 재밌습니다. 오늘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무대를 가득 채워줄 피아노 사중주의 연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고려대학교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벗삼아서 취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들의 음악 이력을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중에 피아노를 칠 최승원 학생은 지금 대학생이지만 현재 19년째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바이올린 조영준 학생은 12년째, 김세준 첼로 하는 학생은 마찬가지로 12년째 첼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비올라를 할 학생의 이력은 더 놀라운데요. 박지원 학생은 이제 현재까지 16년 동안 바이올린을 다루지만 고대를 들어와서 관현악단에 입단해서 처음 비올라를 배웠는데 그 비올라를 오늘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이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특하죠. 예. 그리고 저 옆에 그 첼로 하는 김세준 학생의 경우는 2년 전에 시성가 때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를 굉장히 멋지게 연주를 해서 많은 여기 지도하러 오신 선생님들이 팬이 되셨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우리 그 최승원 학생이 지금 잠시 서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조금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독주나 차라리 관현악단에 들어가서 전체 합주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실내악단을 만들고 같이 연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넷이 만나서 또 준비를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번 브람스 피아노 쿼르텟에서 피아노를 맡은 최승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고려대학교 피아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우분들은 고려대학교 관현악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신촌 근처의 홀에서 연주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곡으로 어떻게 분위기도 시선과 행사가 어울릴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G 마이너, 그러니까 마이너라는 건 단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단조 곡을 생각하면 어둡고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연주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격정적이고 여러 가지 주제가 서로 어우러지기도 하고 중간에 템포도 굉장히 유연하게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상기된 젊은 열정이 느껴지는 곡이어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럽죠. 네. 지금 활털이 막 끊어져 나가는데도 그 정리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곡들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출연한 친구들도 굉장히 고맙고 너무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기 홀 내부도 굉장히 춥고 또 오늘 길도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들도 시성가라는 게 이제 횟수로 6년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 무대에 서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승환 교무처장님의 폐회사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 흐르는 밤이었는데 갑자기 교무처장이라는 자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확 깨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아서 끝까지 사양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좀 염치불고하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교양교육원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멋진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가을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낭송해 주신 시처럼 정말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다가 이 시선가 덕분에 잠시 멈추어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교양교육원이 교양교육원 했다. 가장 교양교육원, 가장 교양교 같은 멋진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들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늘 평소에 우리 학생들 그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자랑과 칭찬을 꼭 하고 싶어서 좀 염치불고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좀 사심이 담긴 목적인데요. 여러분 신앙송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저도 신앙송을 좀 한번 하려고. 태어나서 처음 하는, 혼자든 남이 있든 처음 하는 신앙송이라서요 엄청나게 어색하고 원래 저녁에 뒤풀이 할 때 술 한잔 하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혈중에 알코올 없이 신앙송을 하려니까 좀 제가 원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이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기회에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정희성 시인의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는 시입니다. 그 제목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 아라파호족이 11월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무지하게 떨립니다.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빛 고운 사랑의 추억이 남아있네.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지금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느덧 혼자 있을 준비를 하는 시간은 저만치 우두커니 서 있네.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가슴에 아련히 되살아나는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빛 고운 사랑의 추억이 나붓기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의 낭송으로 가을밤이 더 아름답게 수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희 참가하신 출연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